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가 하필 시험 중에 멘탈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말이죠. 학부모님들하고 수강생들이, 수험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실력이 괜찮았는데 수능 시험 때 긴장을 해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해서 재수, 삼수, N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험 공부를 반복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N수를 해도 매년 시험 중에 멘탈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내용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등한시라기보다는 아직은 이런 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왜 시험 중에 멘탈이 터지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과정상의 요인. 여러분들 과정상에서 뭔가 이제 준비가 조금 잘 안 된 경우에 시험 중에 멘탈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 중의 요인, 시험 중의 요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멘탈이 터질 수가 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뭐냐면 100%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멘탈이 많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100%가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100%라는 거는 시험장에서 이제 내가 정말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미리 대비를 해서 그걸 이제 대비하고 연습하는 게 100%예요. 우리 대한민국 양궁 대표 선수들, 우리 양궁만큼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죠.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정말 그 관중들이 이제 뭐 적지에서 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이제 시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인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해서 이제 팔을 당기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10점을 쏘아내는 그런 연습을 한다던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조용한 독서실 그리고 뭐 정말 숨소리 하나 잘 안 나는 학원 뭐 요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또 이제 긴장된 시험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평소에는 몰랐던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했다. 만약에 뭐 내용적으로 인출이 잘 됐다. 뭐 정답률도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한다면 이런 돌발 변수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은 지금 시험 중에 멘탈이 터지면 어떡하나요? 이 물음은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수능 시험 중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요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멘탈이 흔들리는지 미리 체크를 하시고 그 상황을 일부러 반복 노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떨 때 멘탈이 나가는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가령 이제 국어에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 꼽아 보자면 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보기 문제에 집착을 하거나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렇죠? 집착을 하거나 뭐 아주 쉽다고 생각했던 문학이나 뭐 언매 화작 이런 데서도 내가 봤는데 답이 잘 안 나와. 뺑뺑이가 돌아. 이랬을 때 이제 시간 부족이 되면은 멘탈이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이제 보기 유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치밀하게 좀 사전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또 이것만 좀 반복적으로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독서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의 보기 문제를 맨날 못 푼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버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 전략과 또
어떤 사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꼭 풀어내겠다 하면 지금부터 요것만 모아서 반복 연습을 해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투자해서 뭐 반나절 정도 투자해가지고 꼭 보기 문제가 아니라 약점 유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의고사나 문제집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해당하는 유형만 하루 자꾸 쭉 풀어버리는 거야. 쭉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루 정도 풀어본 적 있어요? 그것만 쭉 풀어보면은 약점이 얼추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역 때 약점 보완의 날 이런 거를 이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약점이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면은 나에게 주는 포상, 뭐 정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뭐 치킨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자랑도 하고, 그러면은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그래도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안정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 1번은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딱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전에서 이제 딱 맞춰줘야 우리가 원하는 예상하는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전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잘 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안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안 되는 날,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들 최악의 날이 수능 때 온다고 항상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든 걸 대비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지, 제일 잘 된 시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쉬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왜 쉬운 문제가 어떨 때 안 풀리는 걸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돼. 여러분들 대부분 뭐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실수했네. 에이,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문학 문제를 꼭 맞춰야 됩니다. 문학 문제하고 언매나 화작을 이제 꼭 다 맞춰야 되는데, 문학 문제가 이제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각 파트,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짜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를 먼저 본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각 작품별로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강의라든지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둬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기출문제 지문이라든지 모의고사 지문으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하루에 공부가 끝나고 제일 힘들 때 있지,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 한 세트를 딱 풀어보면 그게 딱 수능 때 멘탈이 터졌을 때 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 딱 끝나고 주무시고 싶을 때, 인스타나 뭐 카톡 보고 싶을 때 그때 딱 참고 한 세트만 더 하면 여러분들 내년에 재수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삼수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언매나 화작에서 이제 생각보다 이게 다 모의고사 이야기예요. 모의고사 이야기. 예,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약점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 수능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들이 지금 노출되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언매나 화작에서 생각보다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이제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언어 부분 있죠. 문법 부분에서 체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집을 보시면은 그 맨 앞이나 맨 뒤에 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인덱스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용어가 정리되어 있을 거야. 기억에서 이제 히읗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딱 백지에다가 해당 개념을 딱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예시까지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렇게 돼야지만이 언매에서, 특히 언어에서 이제 변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라도 삐꾸가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실전에서
언어, 장지문이 나온다거나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지금 임용고사에 출제하고 계신 그 출제위원분들이 어떠냐면은 지금 임용고사 치고 들어갈 때 그 예문 분석이나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아냐고? 예, 저도 했었으니까. 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꼼꼼하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예문에서 꼭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매번 보고 계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파악해나간 다음에 그 고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파악만 하고 안 해. 그 해결책을 안 세워요. 그러지 말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은 그거를 꼭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능 시험 중에 처음 겪는 상황이 없도록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서 온갖 상황에 노출되어 보면서 사실은 학원에서도 해보고 독재학원에서도 해보고 카페에서도 해보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해보고 집에서도 해보고 거실에서도 해보고 시장통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편의점 그 파라솔에서도 해보고 지하철에서도 문제 풀어보고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수능 시험장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능 시험장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먼저 카운팅을 해보시고 그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 전략을 세워야지 뭐 시행착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략 자체가 없는데 시행착오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각 영역별로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를 체크해 보셔요. 그리고 그게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빨리 세우시고 그 세우신 다음에 모의고사를 봐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국어라면은 영역별로 들어가야 되고 유형별로도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전략이 세워지고 시행착오를 이제 계속 이제 시행착오가 나오다 보면 5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만들란 말이야. 빅데이터를. 그래서 모의고사 때 발생한 변수의 사례를 대표적인 몇 유형으로 나눠보세요. 이거 다 할 수 있지, 그치?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오면은 저랑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 영상 구독자, 우리 수강생 분들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대표적인 몇 유형으로 분류해 본 다음에 횟수를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카운팅 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실전에서 내가 멘탈이 터져서 잘 안 됐다. 그거는 핑계고 대비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요 기준 잡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일주일에 모의고사는 2회 정도면 돼. 1회에서 2회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많이 하고 싶으면 2회 정도 하는데 1회는 기출 반복하시고요. 기출 반복하시고 1회는 사설 준비하시면 되는데 1회를 진행하실 때 기출은 이제 많이 풀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이게 여러분들 찐 문제점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체크하셨다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회마다 개선이 되는지를 체크해봐. 그래서 개선이 됐다. 그럼 파티하는 거야. 그날 간단하게. 뭐 친구들이랑 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이랑 조촐하게 맛있는 거 먹으란 얘기야.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되면은 어떻게? 공부할 만 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지 알려줄까?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 종일 앉아는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계속될 거 아니야. 쌤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체크해서 여러분들 나아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은 훨씬 잘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 수험 과정 중에 멘탈이 큰 도움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새롭게 발생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만약에 새롭게 발생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떻는지를 체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날 부모님이랑 뭐 싸웠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뭐 다툼이 있었든지 이별을 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원인과 솔루션을 잡아보는 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 이거 100%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주 모의고사는 주 2회 정도가 적당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발생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 쌤 다 가르쳐 준다. 진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들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개선이 된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꼭 기록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모의고사에서 계속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해. 극복되었다고 생각했던 게 다시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정교하게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고, 이런 식으로 과정상에서 스스로가 이제 전략 분석관이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솔루션 세우고 다시 대비하고 하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시험 중에 멘탈이 터지더라도 어떻게? 아, 이거 연습할 때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대비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니까 그게 변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한 방에 가는 거지. 여러분들 내년에 캠퍼스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복 분석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실전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응이 가능해지니까 쌤말 믿고 대치동 빅마우스에 여러분 쌤말 딱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부러 텐션을 좀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힘내시고 꼭 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